그런데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아빠가 뭐야? 직장은 뭐야? 학교는? 엄마는? 어이가 없었지만 미아는 최대한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아가 말을 마치고 나자 아이들 중 몇몇은 입을 해 벌리고 있었고 몇몇은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고 어떤 아이는 미아를 흘려보고 있었지요. 미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던 갈록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역시 넌 우리와 다른 아이였구나. 이어진 갈록의 설명은 미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아무도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과 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감은 있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실제로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으니 당연히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나이나 고향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어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아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미아는 아이들의 반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을까? 부모를 가진 아이가 놀랍고 부럽고 얄미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편으로 미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없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집은 어떻게 구할까? 하지만 이 문은 곧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따투어 미아를 데리고 다니며 안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들판 가장자리에 늘어선 나무집들이 바로 아이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한 채당 아이 한 명씩. 자세히 보니 지붕의 무늬가 각자 달랐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얼굴을 닮아 있었죠. 나무집은 아담했지만 안에는 침대, 옷장, 식탁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사계절용 옷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건강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걸 구하거나 설거지와 빨래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법처럼 음식이 떨어지면 밤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더러워진 접시와 옷은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집안은 따뜻했고 뜨거운 여름에도 집안은 시원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평화롭고 포근하고 풍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구경을 마치자 왠지 안심이 되고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야겠어. 집으로 가는 문이 열릴 때까지 말이야. 그런데 갈록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아야, 그러고 보니 비어있는 집이 없어. 정말? 응, 어쩌지? 미아는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타오가 또 번쩍 손을 들고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에게 기꺼이 우리 집을 내어주겠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방은 하나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랑 같이 써야겠군요. 아이들이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갈록도 나무라자 타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곧 군용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갈록은 다시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멀찌감치 서있던 한 소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메리라는 아이였습니다. 푸른빛이 맴도는 회색의 긴 머리와 매부리 코가 신비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메리야, 당분간 미아를 좀 재워줄래? 갈록의 부탁에 소녀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다지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아는 잘 곳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아는 메리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너 참 신기한 애다. 둘만 남게 되자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중 아무도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싫어? 미아는 제발 아니라고 해주길 바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메리가 픽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메리는 의외로 훌륭한 룸메이트였습니다. 쓸겁거나 싹싹하지는 않았지만 또래들보다 훨씬 신중하고 침착한 편이었고 책임감도 강했죠. 그래서 미아가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게다가 메리는 아주 멀리 떨어진 푸른 포기 들꽃 한 송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았습니다. 대신 미아는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두 소녀는 금방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아는 이곳의 아이들 대부분을 좋아했지만 한 아이만큼은 왠지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왔던 첫날 자신이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번뜩이며 자신을 흘겨보았던 소년이었는데 이름은 악셀이었지요. 악셀은 12살에서 13살쯤 되어 보였고 큰 덩치와 심한 주걱턱, 큰 입 때문에 사나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은 그를 피해 다녔지요. 그러나 귀네스라는 작은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귀네스는 둥근 얼굴에 툭 튀어나오고 졸려 보이는 눈을 가진 못생긴 소녀였습니다. 귀네스는 언제나 악셀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둘은 늘 냇가 모래밭에서 햇볕을 받으며 빈둥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방에 할라치면 악셀은 큰 입을 쩍 벌려 물어뜯을 듯 위협하며 그 아이가 줄행랑을 치게 했지요. 귀네스는 그런 소동 따위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겼고요. 안녕? 오늘 참 따뜻하지? 미아는 그 둘과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